2017년 세상을 놀라게 한 유물 한 점이 발견됩니다. 흙으로 빚은 꼭지 모양의 요상한 물건. 외계인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한데요. 아,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쌍둥이 같은 동생이 있다니까요. 찡그린 듯 웃는 듯 표정을 알 수 없는 쌍둥이 유물. 대체 이 유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한 두 개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서울 올림픽공원. 2.3km에 이르는 산책로엔 수령 500년이 훌쩍 넘은 은행나무가 이 터의 역사를 말해주듯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공원 언덕은 실은 언덕이 아닙니다. 과거 한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토성입니다. 그것도 무려 1700에서 1800여 년 전의 말이죠. 기원전 18년 한성 땅에 나라를 세운 백제. 고구려에 의해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493년 동안 서울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백제 역사 700년에 가까운 역사 중에 4분의 3에 육박하는 역사가 바로 이곳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구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런 왕릉들도 이곳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500년에 이르는 한성 백제 시대. 하지만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렇다 할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성 백제의 실체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송파구 일대 대대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83년부터 1989년까지 약 한 6년 정도 올림픽공원 조성 차원에서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토성이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그 구조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발굴을 했더니 3세기 후반 무렵부터 5세기 후반 정도 백제시대 한성기의 어떤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유물들이 아주 많이 출토가 됐어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적이나 유물 중 땅속에 묻혀 있거나 수장돼 있는 걸 매장문화재라고 합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이 한창인 몽촌토성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 그려놓은 건 대체 뭘까요? 네, 이곳은 생활유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구덩이들의 흔적들을 저희가 보기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얀색 페인트를 이렇게 둘러놓고 있는데요. 제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기둥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둥구멍을 하나하나 맞추어 건물을 한 동씩 구분합니다. 또 수직으로 땅을 파 내려가면서 지층마다 흙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구분해 기록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이 높은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쪽 면은 고구려 시대 생활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더 하강 조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은 한성 백제기 때 사람들이 밟고 생활했던 생활면이 되겠습니다. 흙의 두께만큼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 발굴 조사를 통해 근현대부터 조선시대, 통일신라, 삼국시대의 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미스테리 유물은 어디서 발견됐고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거예요. 2017년도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 사람의 얼굴. 첫 번째 유물, 5세기경 만들어진 백제 토기의 뚜껑 꼭지에 새겨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물의 정체는 세 발 달린 토기인 삼조끼 다리에서 발견된 백제인의 또 다른 얼굴이었는데요. 예, 재밌죠? 이렇게 뚜껑의 손잡이라든가 토기의 다리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게 아마도 이 토기를 만들었던 백제 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당시 백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소소하게 새겨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1700여 년 전 한성 백제인의 얼굴.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한성 백제 유적들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새로운 면모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성 백제의 두 번째 미스터리. 돌의 마을이라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송파구 석천동. 1910년대 자료에 따르면 석천동 일대에 흙무덤과 돌무지 무덤 약 90기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고분 주변을 살피던 관리자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1호분과 2호분 사이 잔디광장에서 발견된 직경 25cm, 깊이 50cm의 구멍. 2015년 5월에 이 잔디공원 한가운데서 구덩이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꺼짐 현상인데 그 구덩이는 바로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일종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구덩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단면에서 그 적석총의 축대라든가 흙을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백제 토기나 기와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적석총의 일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몰고 온 파장은 놀라웠습니다. 돌무지 무덤인 적석총이 100m나 이어지는 거대한 연접분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969년 최초로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고 유적공원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후에야 연접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단출한 발굴 도구. 석천동 고분군에선 면적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유물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더 조심스럽게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을 최소화해서 원형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유물 발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게 현장의 토지를 분석하는 층위 조사입니다. 당시 백제인들이 어떻게 흙을 쌓아서 적석총을 조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흙의 색과 입자를 분석해 켜켜이 그어놓은 선들을 통해 돌무지 무덤의 축조 양식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발굴 현장에선 조사 과정과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전문가 교육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적석총이 저기 하나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연결된 연접식 적석총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저희 발굴에서 30년 만에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한 것만 동서는 40m, 남북으로 100m 이상의 거대한 적석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기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됐을 때요. 군대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나와서 유해발굴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봤던 거고. 발굴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는 전국 각지의 뭐 대학이라든가 대학생들이 답사도 오시고 주변의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특별활동 수업을 이용해서 이곳을 와서 여기에서 이제 발굴 현장을 보는 그런 체험학습도 하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는 과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내는 결정적 증거이자 기록되지 않는 역사와 문헌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유적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